국민의힘 60일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선에 진출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돌풍이 현실로 확인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선거 전 초반 이 후보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선전했을 때만 해도 지나가는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 후보가 2위 후보를 두 자릿수 득표율차 12%포인트로 제치고 컷오프를 통과하자 경선 판도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른바 이준석 현상에 대해 정권 교체를 위해선 국민의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야권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이 후보를 밀어올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체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36세의 영선 이준석 지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신율명지대 교수는 야권 지지층은 물론 현 정권의 비판적인 중도 무당층 지지도 이 후보로 쏠린 것 같다고 했다. 신 교수는 중도층 가운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데 주저하던 사람들이 이 후보를 통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2에서 5위로 컷오프를 통과한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집권 시절부터 의원을 한 다선 출신이다. 이들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경륜을 앞세우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당 밖의 대선 주자를 영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현재 당회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중도 지지층 이탈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기득권 이미지가 약한 이 후보가 주목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당내 실력자에 대한 줄서기 등 정치적 배경에 의존해온 정치인이 아니란 점도 돌풍 요인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해 정치권에 들어왔다. 박근혜 키즈란 소리도 들었다. 그러나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일부에서 탈당파란 공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런 공격 등에도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현안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며 맞섰다. 이번 경선 캠페인 때도 나를 발탁해준 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그런데 탄핵은 정당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추가 정보. 윤석열 자맹하는 사이 보수 진영 히든카드로 거론되는 최재형.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선 전당대회의 숨은 주인공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윤 전 총장을 당으로 데리고 오겠다. 는 취지의 주장을 폈거나 그와의 크고 작은 인연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양상이 조금 바뀌었다. 여전히 윤 전 총장이 자주 언급되긴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빈도가 잦아졌다. 굳이 축구에 비유하자면 원톱에 의지하던 전술에서 쓰리톱으로 옮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이는 윤 전 총장의 잠항이 길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말한다. 더 이상 최재형 원장,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아니다. 며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가길 희망한다는 글을 적었다. 주호영 의원도 지난 19일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등 당 밖의 유력한 주자들이 당 경선에 주저없이 참여하도록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과거 군 법무관 시절 상하급 부대에서 최 원장과 함께 일한 인연을 거론하기도 했다. 전당대회 주자만 그러는 게 아니다. 6월 11일 전당대회 전까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잠룡질로 불리는 분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유승민 전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를 필두로 해서 당 밖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최근에는 자천타천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야권에선 이미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에 비해 최재형 원장을 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에 관해선 이렇다 할 생각이나 발언이 별로 알려진 것이 없기도 하고 보수 정당의 색깔에 더 어울린다는 의견이 표출되면서다. 그런 상황에서 최재형 원장 본인이 최근 여운이 남는 말을 남겼다. 지난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가능성을 아예 부인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고무적인 반응이 나왔다. 야권 일각에선 일찍부터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한 언론은 지난해 11월 지인과 함께 최 원장을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며 그 자리에선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직접 만나본 뒤 최 원장이 최고의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언론은 최근에는 전당대회 출마자에게 연락해 최 원장이 대선에 나올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전했다고 한다. 대학 시절부터 최 원장과 알고 지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고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도 옳은 일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최 원장 본인이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름을 거론한다는 건 실례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를 지켜본 국민의힘 의원은 최 원장은 뼛속까지 판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간 스토리, 윤석열 대안, 경선 흥행 등 다목적 포석.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구애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정치권에 익히 알려진 최 원장 본인의 인간적 스토리다. 2명이 자녀를 입양해 키워내고 고교 시절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다니는 등 미담 제조기로 불릴 만큼 개인사가 훌륭하다는 평가가 있다. 두 번째는 대안으로서의 역할이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해도 국민의힘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다. 한 사람에게만 매달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 번째는 경선 흥행이다. 최 원장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설사 최종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기존의 당내 후보군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다. 주목할 점은 개헌의 관점에서 그에게 기대를 거는 시선이다. 정치권에선 19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개헌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각자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유력한 대선 주자와 임기 초반 대통령은 굳이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개헌에 동의하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다. 개헌 관점에서 최재형의 기대 거는 시선도 국민의힘 원로 인사는 최 원장은 오로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2024년 총선에 맞춰 개헌을 할 수 있는 사람라고 평가했다. 5년인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4년으로 맞추고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려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이나 반납해야 한다. 이 원로는 그게 바른 길이라면 최 원장은 충분히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장애물은 최 원장 본인의 의지다. 최 원장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다. 남은 임기도 문제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올해 11월 2 끝나기 전에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